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들어서 학교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자료 석장 받으셨죠, 석장. 자, 그 중에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 동그라미가 많잖아요. 자, 제목이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특히 한 50대가 되시면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제 거 보시면 B4 용지잖아요. 안 보이시면 확대 복사하시면 돼요. 글씨가 잘 보이거든요. 예. 자, 이 자료가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자료를 우리 기본서, 자, 기본서 요 첫 페이지에다가요, 딱 보기 전에 붙여가지고 항상 이 자료를 공부할 때마다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도움되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요 프린터가 뭐냐면요, 학교론 1회 때부터 작년 시험 33회 때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항수가 빠짐없이 집어넣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1000개가 넘어갑니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까만 네모가 두 개 보일 거예요. 첫 번째 까만 네모가 동그라미 안에 숫자는 출제된 횟수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15, 30이 있다면 15회 때, 30회 때 출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까만 네모 보시면, 자, 프린터에 밑줄 쳐진 거 있죠, 밑줄. 밑줄 쳐진 게 작년 33회 때 출제된 거는 다 밑줄 처리했거든요. 한눈에 전체가 다 보이면서 최근 시험, 작년 시험도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또 계속해서 전화기는 뭐가 떠올라요? 다이얼 숫자가 떠오르죠. 전화기는 계산 문제를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박스 보시면 모든 학교론 자료는요,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 카페에 있죠. 제 카페에 오시면 자료를 언제든지 좀 빨리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분석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학교론은 크게 3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제 1편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네모. 자, 2편은 강론이죠. 뒷페이지 보시면요, 제 3편이 감정평가입니다. 크게 이렇게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1편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1편. 총론 파트는요, 제목에다 이렇게 적어줄래요. 2에서 3 적어주고요. 일반적으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세 문제. 세 문제가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아래 목차가 4개인데, 밑줄이 몇 개입니까? 밑줄이 4개죠. 자, 밑줄이 뭐라고 했죠? 작년에 출제된 거. 작년 시험은요, 정착물 한 문제. 두 번째 밑줄은 토지의 분류.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의 용어 분류. 네 번째가 부동산 특성 종합 문제. 이렇게 4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목차 봅니다. 자, 1장은 학의 기본 원리가 나오고, 2장은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예요. 3장 부동산 특성, 4장 부동산 속성 또는 본질입니다. 목차가 4개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요, 그냥 똑같이 볼 게 아니고요,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3번을 집중하세요. 왜? 여기서 다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하고 3장 특성에서 거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을 다시 봅니다.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서 첫 번째 까만 세모가요, 부동산 개념에서 동그라미가 무려 12개. 무슨 말이죠? 그동안에 12번 나왔다. 이러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 10, 11, 11, 여가 출제된 횟수를 말해요. 그래서 5회 때 한 문제, 10회 때 한 문제, 11자가 2개 있죠. 11회 때는 2문제가 나왔거든요. 다음에 14회 때 한 문제, 동그라미 치읓 있죠. 치읓은 뭐냐? 15회 초과시험. 초과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17회, 22회, 23회, 27회, 29회, 30회 이렇게 해서 토탈 12문제 나왔잖아요. 일단 동그라미가 5개만 넘어가면 중요한 겁니다. 예. 하물며 10개 넘었다 이러면요, 특 A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표 보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2편 내려가죠. 2편은 강론입니다. 강론 파트가요, 다시 6개 장으로 구분됩니다. 제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부동산 시장, 3장 부동산 정책,
뒷페이지 보시면요. 4장 부동산 투자, 5장 부동산 금융, 6장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봅니다. 1장부터 볼게요. 자, 1장을 보시면 부동산 경제론인데 다시 목차가 두 개예요. 1번 수요 공급, 오른쪽에 2번 경기 변동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 목차 1번 수요 공급 여기다가 별표하세요. 자, 지금부터 별표치는 것은 핵심 단어입니다. 이 별표는요, 5문제 안팎으로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별표하셨다면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4에서 5 적어주고 주로 4문제, 5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밑줄 볼까요? 밑줄이 작년에 출제된 거잖아요. 밑줄이 4개 보이죠? 4개 보였다고 4문제가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밑줄이 부동산 공급.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이 탄력성이 있죠. 자, 세 번째 밑줄이 자, 균형 가격인데 엄청 동그라미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출시됐습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 맨 끝에 보시면요. 맨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33, 33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은 3개인데 여기서 2문제 나왔기 때문에 총 4문제 나왔죠. 작년 시험은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가 나왔고 자, 동그라미가 33, 33 끝에 보시면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2문제 나왔는데 또 따로 샵 표시 있죠. 자,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보게 되면 까만 세모가 나와요. 까만 세모. 얘가 많잖아요. 까만 세모는 무조건 이론 문제. 순수한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에 전화기만 있다. 전화기. 전화기만 있게 되면 얘는 순수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러면 이제 까만 세모도 있고 전화기도 같이 있거든요.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론 문제도 나오면서 계산 문제도 나와요. 되시겠죠? 한눈에 딱 보게 되면 이론 문제, 계산 문제 합친 거. 한눈에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봅니다. 특히 자, 맨 밑에 밑줄 균형 가격 보게 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론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33, 33 샵 표시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요. 작년에 2문제가 나왔는데 자, 샵 표시 요 체크된 횟수는요. 얘가 바로 계산 문제. 계산. 그러니까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눈에 파악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특히 전화기가 보인다. 계산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미리 자, 계산 문제 하게 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형광펜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 문제를 분석하는 김에 중요한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해 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요.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늘 이 유형을 준비하게 되면 계산 문제는 아주 강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은 2개만 색칠합니다. 그러면 자, 탄력성 색칠하세요. 탄력성. 탄력성은요. 자, 워낙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한 줄 내려가서 균형 가격 색칠하시고 끝.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계산 문제는요. 탄력성과 균형 가격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수요 공급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목차 2번 넘어가죠. 부동산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요. 괄호 1을 적어주고요.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밑줄도 한 개잖아요. 작년 시험은 이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은요. 자, 맨 끝에 줄 보니까 까만 세모 전화기 있죠. 그러니까 그 밑집 모형은요. 이론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자, 다시 그 밑집 모형에다가 색칠 네모 색칠하시고 얘도요. 계산 문제 나왔다 하면요.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얘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계산 문제를 놓치지 말자. 자, 색칠 잘하고 있죠. 그래서 한눈에 계산 문제가 어떤 걸 봐야 될지 체크를 전부 다 해주거든요. 자, 2장 넘어갑니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목차가 2개죠. 1번 부동산 시장,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요. 괄호 1에서 2 적어주고요. 한도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밑줄이 2개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은 2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밑줄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종합 문제, 이론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전화기죠. 계산 문제네.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어서 작년에 2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따로 또 색칠합니다. 정보가치 색칠하시고요. 정보가치. 이런 문제는 일단 계산 문제 포함시켜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계산 문제가 보일 거예요. 다음에 2장 내려갑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는요, 일반적으로 괄호 2에서 3 적어주고요. 도시 문제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밑줄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밑줄은 네 개인데 첫 번째 까만 세모 보게 되면 상권 2는 끝에 보니까 33, 33 두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총 5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5문제 나왔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보통 2-3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5문제는 너무 오버했거든요. 진짜 많이 나온 겁니다. 올해 시험은 나가래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 원위치. 올해 시험은요, 틀림없습니다. 다시 2-3문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계산 문제를 색칠 3개를 합니다. 왜? 3개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소매 인력 법칙 색칠하시고, 한 줄 내려가서 확률 모형 색칠하시고, 맨 끝에 줄 보시면 입지계수 찾았죠. 입지계수 색칠하시고. 그러니까 자, 입지 공간 구조로는요, 계산 문제 색칠 3개 했다. 소매 인력 법칙, 확률 모형, 그리고 입지계수. 얘만 준비하면 완벽한 거예요. 이어서 제 3장 내려가죠.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3장 앞에다가 별표합니다. 핵심 단어. 중요합니다. 정책에다가 괄호 5 적어주고요. 정책은 주로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5문제인데 밑줄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죠. 작년 시험은 4문제밖에 안 나왔네. 4문제. 그래서 보통 5문제가 잘 나와요. 참고로 정책은요, 전화기가 없죠.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계산 문제 일단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목차가 2개죠. 1번 부동산 문제, 2번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요, 문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되었잖아요. 별로. 정책에서 문제가 엄청 나오고 있죠.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별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정책을 집중하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의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 시험이 33이고 올해 34이잖아요. 그러면 15회 시험. 15회 시험. 15회 시험을 기준으로 이전이 1회 때부터 15회가 되고요.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34회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분기점입니다. 15회 시험은요, 중개사 시험이 전 과목이 사상 유례없이 어려웠거든요. 예. 학교는 민법, 공법, 중개법, 세법 전부 다 학질대입니다. 예. 진짜 지문도 길고요.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한마디로 사실보다 더 어려웠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합격생이 결국 몇천 명밖에 안 돼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5월달 말입니다. 6개월 뒤에 추가시험 썼잖아요. 15회 추가시험. 예. 그러니까 이때를 분기점으로 이 앞에 문제는요, 한마디로 전설의 고향. 한마디로 구닥다리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가 뭐지? 기출문제는 좀 신경을 쓰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은 것도요, 15회 이후로 체크 많이 된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는 아무리 동그라미 많아도 신경 꺼버렸어요. 구닥다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1장 부동산 문제는요, 전부 다 이겁니다. 이전에 거. 볼까요? 첫 번째 까마시면 부동산 문제 특징이 2회, 3회, 5회.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집가구 현상이 2회, 4회, 10회, 13, 14, 23. 벨로지. 15회 이전이잖아요. 다음에 토지 문제가 10회 때, 주택 부족이 1회 때, 공가 현상이 2회 때,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이 4회, 8회. 그러니까 15회 이후로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입문 과정 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설명 안 할 겁니다. 왜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무조건 넘어갑니다. 1월달도 넘어가고 3월달도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입문 과정에 제가 설명 다 해드렸거든요. 입문 과정 때. 11월달, 12월달. 그때 수업했는 것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자. 그럼 2번 정책 보게 되면요. 정책에서 네 문제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작년에 출제된 것들은 첫 번째 까만 세모가 지역지구제, 두 번째가 정책 종합 문제, 세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네 번째가 조세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나왔지만은요, 얘는요 5문제가 잘 나와요. 그럼 원래는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정부인데 특히 이제 1월 달에 막 정책이 막 쏟아지고 있죠. 이런 추세를 보더라도 원래는요 적어도 5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장 부동산 투자로입니다. 중요하죠. 별표합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문항수는요 6에서 7 적어줘요. 이만하면 엄청 중요한 겁니다. 6, 7문제가 나오는데 참고로 밑줄은 5개밖에 안 돼요. 작년 시험은 겨우 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5문제 얘는요 문제가 적게 나온 거예요. 보통은요 투자는 기본 6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일단 업 해야 됩니다. 올해는 다시 6문제, 7문제는 다시 원위치 충분히 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에서 전화기가 무진장보여. 전화기가 계산 문제가 쏟아지거든요. 투자는요 무조건 계산 문제는요 2문제 출발입니다. 3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요거 보시면서 다시 색칠합니다. 중요한 계산 문제는요 지금부터 색칠합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전화기 지분 수익률 찾았죠? 요거 색칠. 다시 3줄 더 내려가니까 까만 세모 전화기 수익률 찾았습니까? 수익률. 자, 수익률도 색칠. 자, 수익률 색칠하시면서 수익률 앞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줘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요, 기대 수익률만 출제되거든요. 기대 수익률. 자, 다시 2줄 더 내려갑니다. 2줄 더 내려가니까, 자, 세모 전화기 화폐 시간 같이 샀습니까? 이것도 색칠하시고요. 계산 문제 잘 나옵니다. 한 줄 더 내려가서 세모 전화기 영업 수지 사왔죠? 영업 수지 색칠.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한 줄 내려가서요. 세모 전화기 투자 분석 기법. 요거 색칠. 되게 중요합니다. 한 줄 내려가서요. 세모 전화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색칠.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색칠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차례대로 본다면 지분 수익률, 기대 수익률, 화폐 시간 가치, 영업 수지, 투자 분석 기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요 6개만큼은 준비를 확실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고득점입니다. 계산 문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5장 내려가죠. 부동산 금융 앞에다가 별표합니다. 역시 핵심 단어입니다. 문항수는요, 괄호 5에서 6 적어주고요. 뒤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금융은요, 밑줄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까? 5개. 5개인데, 두 번째 밑줄 보시면 세모 전화기 저당 상환 방법 찾았죠. 동그라미가 무진장 많잖아요. 요거 맨 끝에 보시면 요거네. 33, 33, 샵. 무슨 말이죠? 이런 문제, 한 문제, 샵 표시는 계산 문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2문제가 나왔구나. 그러면 총 금융에서 몇 문제가 나왔지? 6문제가 나왔잖아요. 6문제. 자, 금융 보시면서 금융도요. 계산 문제 2개만 색칠하자. 2개만. 2개만 색칠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대출 가능 금액 색칠. 중요합니다. 한 줄 내려가세요. 저당 상환 방법 색칠. 금융은 이 2개만큼은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서만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요. 다음에 6장 내려가죠.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개발 관리. 목차가 4개죠. 1번 부동산 이용, 2번 개발, 3번 관리, 4번 마케팅. 이 파트는요. 자, 분석하자면 먼저 1번 부동산 이용 활동은요. 제목 옆에다가 세모합니다.
예. 세모는 뭐죠? 뭐 걸세요 해야 되겠네. 걸세요. 출제가 거의 안 되는 파트입니다.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최근에 출제된 게 없습니다. 토지 이용 3회 10회, 집약도 10회 11회, 서포를 현상 2회 11회 23, 직주분리 원인 2회 7회, 공동화 3회 5회, 도시 회전화 현상 13, 한기지 8회 때. 전부 다 이거잖아요. 15회 때 이전에. 구닥다리 문제.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걸 제가 1월 달에 설명하고 3월 달에 설명하고 5월 달에 설명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계속 적겠다가 언제 한다. 아직 안 했거든요. 나중에 7월 달, 8월 달 문제 풀이 들어가면 문제 풀면서 한번 듣고 지나는 거예요. 그때 용어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부동산 개발. 자, 개발은요. 괄호 2 적어주고 두 문제가 잘 나와요. 근데 밑줄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무슨 말이죠? 작년에 빵이지.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럼 이건 말입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개발만큼은 올해 최소한 두 문제 나올 거니까 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 문제가 빤히 보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흐름을 딱 잡아버리면 득점하기가 좋잖아요. 흐름이 보이거든요. 3번 관리활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 1.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밑줄도 한 개죠. 관리 방식에서 한 문제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한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4번 내려가죠.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도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래서 밑줄도 한 개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모 3번 감정평가로입니다. 감정평가로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문항수는요. 6에서 7 적어줍니다. 6에서 7. 보통은 6문제가 고정입니다. 잘 나오는데 가끔씩 한 문제가 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다 씌워보시면 밑줄이 7개. 작년 시험은 7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목차 볼까요? 1장은 감정평가 기초이론, 2장은 부동산 가격이론, 3장 3방식이죠. 4장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5장 가격 공시제도. 자, 이 5개 목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3장 3번 동그라미. 3방식은 문제가 3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밑줄이 4개잖아요. 4문제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3방식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고 또 3방식에서 전화기가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계산 문제 신경 쓰자. 그러면 3방식은요. 최근 시험은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2문제 이상입니다. 계산 문제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3방식은요. 계산 문제를 색칠합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거래사례비교법 색칠. 물론 작년에 나왔죠. 다시 세 줄 내려가서 정액법 찾았죠. 정액법 색칠하시고 한 줄 내려가서요. 수익가격 색칠. 한 줄 내려가서 환원율 색칠. 끝. 4가지. 그래서 3방식 하게 되면 거래사례비교법, 정액법, 수익가격, 환원율 얘만 하시면 공부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규칙은 끝에 보니까 또 이거네요. 33, 33 샵 표시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런 문제가 2문제 나왔네. 이런 문제가. 2문제가. 최근에 규칙은 안 빠지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제도는요. 2번째 줄 전화기 보이죠? 색칠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색칠. 얘도 계산 문제가 항상 A급입니다. 자, 분명히 색칠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색칠한 거나 제가 한 거나 보시면 이렇게 색칠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색칠이. 예. 딱 보니까 이 하나가 학교는 모든 역사, 예. 1000문제가 넘잖아요. 이거를 한눈에 확 드러나게 했고, 또 동그라미도 15회 이전에 나온 거는 걸으세요. 가볍게 보시고, 15회 이후로 동그라미가 무진장 많다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눈에 뭐가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하는 수업은 오로지 이걸로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론에서 똥님이 많은 것들은 중요하니까 계속 쉽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앞에 거 있죠. 앞에 거라든지 똥님이가 한 개, 두 개짜리다. 이거는 너무 약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또 똥님이 하나도 없는 거는 출제 안 된 거잖아요. 똥님이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체력 공부하다가 X 하세요. X. 넘어가거든요. X 하는 것들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항상 제가 강의 포인트는요, 기출 포인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잘 따라오시면 학교로는요,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와요. 특히 앞페이지, 뒷페이지에 색칠했잖아요. 계산 문제는 이걸로 끝. 이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지? 10문제 중에 한 9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요. 예.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편은요,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항상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해봐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자, 지금까지 기출표를 분석하시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핵심 단원 별표입니다. 그리고 전화기 살펴시죠. 이거 바로 계산 문제. 두 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핵심 단원이 크게 5개였어요. 첫 번째가 수요 공급.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세 번째가 투자론. 네 번째가 금융. 마지막으로 5번째 감정 평가로입니다. 그러면 따로 작년 시험을 보게 되면 33회. 수급에서 밑줄 4개 4문제 나왔고요. 정책에서 4문제 나왔고, 투자에서 5문제 나왔고, 금융에서 6문제 나왔고, 간평에서 7문제 나왔습니다. 8, 13, 19, 26, 총 26문제. 자, 학결은 전체가 40문제 가운데 26문제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교는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은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는요, 얘만 집중하시면 거의 고득점만 따는 당상입니다. 다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매년마다 9문제에서 10문제가 늘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9문제가 나왔고요. 그 작년은 10문제 나왔고, 9문제, 10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후 공부하시면 이건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 무엇을? 감정평가. 계산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감평 질질 쌉니다. 그냥. 약해요. 형편없어요. 계산 문제 준비 안 합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두 개 파트가 합쳐버리면 거의 15문제가 넘어가는데 엄청 중요한데도 학생들이 뻔히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두 개 파트가 너무 신경을 안 쓰더라. 그러면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 수업을 따라오게 되면요, 분명히 감정평가 파트하고 계산문제 파트 있죠. 이 두 개만큼은 오히려 강점이 돼. 강점이 돼버리면 점수가 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업만 잘 따라왔으면 여기서 보너스 점수 10점. 계산문제 최소한 보너스 점수 10점에서 15점. 따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만 극복하게 되면 20에서 25점이야.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학교로는 감정평가 체계 잘 잡고 계산 문제만 잡게 되면 학교로는요, 여기서 70점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론 흐름은 감정평가랑 계산 문제만 체계를 좀 더 신경 써서 따라잡자. 남들이 전부 다 어렵다 포기할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것을 체계를 잡고 강점을 만들게 되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벽을 잘 넘기시면 학교로는 몇 점? 70점부터 출발입니다. 학교는 70이면 1차 합격한 거지. 민법은 50점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어렵건 쉽건 관계없습니다. 뭐 어렵게 나와도 문제가 없고요. 쉽게 나오면 그저 먹기지 뭐. 참고로 작년 시험은 학교는 쉬웠거든요.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 글을 보게 되면 또 제 카페를 보게 되면 60점대가 없어. 대부분 다 75점, 80점, 85점, 심지어 90점이 넘어가고요. 예. 뭐 때문에 예를 잘했거든요. 예를 잘했어요. 특히 뭐 계산 문제. 예. 그래서 지난주에 계산 특강 했잖아요. 예. 그 깔아준 것도 다 이런 걸 포석을 하면서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항상 우리 기본서 첫 페이지에 딱 붙여두고요.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고, 이거 중요하네. 이거는 안 중요하네. 목차 보시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찾아보시면서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출제 개념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요, 1년 자료입니다. 자, 이제 전체 출제 개념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기본서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자, 3페이지 총론 파트인데요. 그래서 제 1편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나오고요. 제 1절 보게 되면 부동산 학이 나옵니다. 부동산 학. 자, 부동산 학은 칠판 보시면 이겁니다. 15회 기준으로 앞에 거는 부닥다리, 뒤에 거는 신경 쓰자. 그래서 1절 부동산 학은요, 여기 들어갑니다. 거의 안 나와요. 자, 실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기출표를 보세요. 기출표. 자, 기출표를 보게 되면 목차 1번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가 별로 안 나왔잖아. 별로. 또 전부 다 15회 이전입니다. 첫 번째 까만 세모 학의 개설이 10회, 19회. 접근 방법 10회. 학문적 성격 15회 때. 학의 지도자님은 10회, 26. 몇 문제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지? 이거 다 분석하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10회, 15회, 19회, 26회.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럼 감이 잡히잖아요. 5년, 4년 터울, 7년 터울. 그래서 이 파트는요. 한 5, 6년마다 가끔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가끔 한 문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34회 같으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매달마다 수업한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1월달 수업 안 합니다. 안 하고 언제 한다? 3월달에 3월달. 3월달, 4월달 수업해서 딱 한 번 설명하고요. 그리고 통과합니다. 한 번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일단 패스합니다. 패스하고요. 그럼 다음 차트가 책을 보시면 15페이지.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되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 개념과 분류. 자, 그러면 자, 목차부터 볼게요. 첫 번째 네모 부동산 개념은요. 목차가 3개입니다. 고려 1번 기술적 개념 한 장 넘어가요. 고려 2번 경제적 개념. 고려 3번 법률적 개념 3개 있죠. 요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1페이지. 20페이지. 네모 2번 부동산 분류가 자, 장을 넘기니까 종류가 엄청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개념과 분류는 중요합니다. 다시 기출표를 봅니다. 표를 보게 되면 한 번 더 확인될 겁니다. 기출표를 보시면 목차 2번 부동산 개념 분류에서 첫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개념이 동그라미가 12개 5회 때 한 문제, 10회 때 한 문제, 11회 때 두 문제, 14회 추가 시험 17, 22, 23, 27, 29, 30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개념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줄 정착물도 밑줄 돼 있죠. 작년에 나왔네. 17회, 25, 33 다음에 까만 세모 토지의 분류가 동그라미가 엄청 많죠. 9회, 10회, 11, 14, 추가시험, 21, 22, 24, 25, 27, 28, 29, 30, 31, 32, 33, 무려 16번.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다음 까마시 뭐 지목에 따른 분류 3번 나왔고 필지역지 5번 나왔고 건부정가 1문제, 후보지행지 단독문제 2문제, 포락지 1문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찾아보게 되면요. 이 출제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개념도 중요하지만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각각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기출표 분석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봅니다.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보시면 15페이지 네모 1번 부동산 개념 있죠. 자, 개념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